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법 헌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 헌자인데요. 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정하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는 이제 그 지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또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 조직 구성원의 작용에 관한 근본 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일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으로 헌법을 고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헌법은 일반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법이자 기본법이고 최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시행됐나를 좀 살펴보니까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해방 후 최초로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재헌국회는 헌법에 관한 기본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헌법을 만들기에 착수하여 대통령제와 단임제 국회를 포함하는 재헌헌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임제는 상하원 두 기관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와는 달리 의회를 하나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법원, 법 헌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법 헌자는 4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요. 이게 지금 간머리죠. 간머리인데. 이게 이제 간머리를 좀 살펴보면, 간머리는 이게 갓이에요. 이 갓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갓이. 그 다음에 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쪽에. 자, 이렇게요. 위에 갓이 뼈 쪽 올라오는 데하고 갓 옆에 넓게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갓 모양 형태로, 갓 모자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갓머리예요. 갓머리인데, 이게 또, 음, 지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붕이 이렇게 꼭대기가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위에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기둥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쓴다. 그래서 이거는 각 또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집 모양 또는 그 다음에 집 모양, 집 모양에도 쓰입니다. 지붕 모양 같이 생긴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이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 주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인 주자입니다. 여기 7급에 있어요. 이게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소유자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의 소유자를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뭐를 소유하냐면 그 집을 소유하는 거, 자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주인 주자가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양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촛대가 이렇게 있죠.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불을 켜고 집안에서 이제 밤에 활동을 하다가 불을 끄고 잠을 자죠. 그리고 낮에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불을 켜고 또 식사를 하거나 뭐 집안일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또 자죠. 그래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요. 주인 주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촛대에 여기 이제 초가에서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에 보면은 또 이게 그 초에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이 초의 안에 심지가 있죠. 그래, 심지가 있어가지고 초에 그 기름을 심지가 계속 끌어올려서 그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 주자도 됩니다. 심지 주자도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요 여자가 임금왕자죠. 그러니까 임금을 의미하기도 해요. 임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점주죠. 이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점주입니다. 점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주 쓰임이 뭐냐면, 점주는요, 점주는, 점주는, 점 모양, 그 다음에 한자 구분, 또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계속. 그 다음에 강조, 자, 이런 걸 나타냅니다. 예,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이 계속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 절대군주 왕 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삼국시대 보면 왕들이 다 지배하고 통치를 했죠, 나라를. 그렇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세자에게 왕 권한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계속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왕의 권한을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임금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을 나타낸다는 점이 계속을 나타낸다는 거를 증거를 제시를 하면요. 점주가 계속을 나타내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눈에 사람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입니다. 그렇죠? 발자국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해서 한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간단히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는 발자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점을 계속 나타내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간다. 그래서 갈지자예요. 이게 그 점입니다. 그래서 갈지자입니다. 이게 삼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발자국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가는 그 발자국 그 형태를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물수자예요. 이거는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점주죠. 점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을 나타냅니다. 계속. 네. 그래서 물줄기가 계속 있죠. 이렇게 쭉 끝이 없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그 중국에 뭐 가장 긴 그 양쯔강 있잖아요. 그 양쯔강이 6,300km입니다. 6,300k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길이죠. 그래서 이게 물이 계속 물줄기가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서 길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길영자예요. 길영, 육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란 뜻이죠. 6,300km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도 왕이 권한을 계속 죽을 때까지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왕이 계속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임금주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주자에 해당된다. 그런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눈목자예요. 이게 지금 눈목자인데요. 눈목. 눈목은 육굽에 있는데요. 눈은 눈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자가 있고 검은 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그래요. 흰자, 검은 자, 흰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지금 이렇게 눈이 테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자, 검은 자, 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눈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목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또 마음심자가 있죠. 이게 지금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여기는 7급에 있어요. 이게 마음심자는 그 심장 옆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장 옆모습인데요. 심장 옆모습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혈관들이 있죠. 동맥과 정맥 혈관을 많이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심장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쳐주는 것은 동맥과 정맥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2개 이상 쳐주면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심장과 연결된 그 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장을 나타내는 건데 심장이 곧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 심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요. 법헌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맨 위에가 그 간머리라고 그랬죠. 간머리는 또 지붕을 나타낸다고 지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붕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지붕 모양 같이 생긴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마예요. 가마인데 이제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 위에가 이 지붕 모양 같이 생겼죠. 그렇죠. 지붕 모양 같이 생겨서 지금 이 가마 지붕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마 지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이렇게 이제 가마를 타고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밖에 이제 가마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임금 주자죠. 임금 주 그래요. 그래서 가마 그 가마 위의 꼭대기가 지붕모양과 같이 생겼어. 그때를 이렇게 지금 간머리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가마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어디로 나가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그 경복궁인데요. 경복궁 안에서 이제 가마꾼들이 임금님을 가마에 태우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궁 밖으로 나오면은 궁 밖에 나오면은 이제 뭐가 보입니까? 궁 밖에 나오면은 백성들이 집을 짓고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논과 밭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궁을 밖으로 나오면은 농가 밭이 있는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목자로 쓰는 것은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그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와요. 궁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마꾼들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 그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논과 밭, 산 뭐 이런 것들이 강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눈은 임금의 눈이니까요. 이 눈에 보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뭐 그 한 해 뭐 흉년이 들었다. 뭐 가뭄이 왔다. 흉년이 들어 병이 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농사가 엉망이고 이 살기가 힘들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게. 보이죠. 이 밖으로 나와서 보면은. 그래서 임금이 직접 그 백성들의 삶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간몰아 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눈으로 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빨리.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보고 왕이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죠. 마음으로 헤아려서 여봐라, 백성이 저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운데 응? 세금을 감해줘라. 아니면 우리 그
국가가 거들여둔 곡식을 풀어서 먹고 살게 해라.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면 갚도록 하게 하라. 뭐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헌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예, 지붕이 같이 생긴 가마를 임금이 타고 직접 궁궐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그 어려움을 바로 헤아려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을 위한 최고 법이죠. 그게 왕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최고 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그게 이제 법원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그 백성을 위한 임금님이 직접 그 백성을 보고 법을 만들었다.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최고 법인데, 그래서 이제 법 한자가 헌법하면 우리도 이제 그 헌법이 최고 법인 이유가 바로 그런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서 살피고 거기에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다. 백성을 위한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고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선숫자예요. 선숫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법헌자입니다. 법헌. 그래요. 그럴 때 여기서는 지금 임금이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손은 그 가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금이 타는 가마를 보면요. 여기 지금 그 그러니까 햇빛이 임금이 이게 타고 밖에 나가면은 그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햇빛을 막기 위해서 천을 이렇게 예, 달아놓습니다. 천을 달고 그 천이 이제 고정돼야 되잖아요. 그 고정된 예, 막대기가 있어요. 고정된 막대기, 천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에 손으로 맨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매야죠. 그래야만이 햇빛이 이렇게 천이 쫙 퍼지고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햇빛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가 많이 있는데 이 막대기가 많이 있는 것을 끈을 단단히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헌자입니다. 이게 손으로 맨다는 거죠. 매일 헌. 이게 손으로 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에 막대기를 에,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끈으로 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 헌자입니다. 이게 멜 헌자고요. 여기 또 있어요. 요거는 수건건입니다. 수건건. 그리고 요거는 법헌자죠. 법헌. 그래서 임금이 가마를 타고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헤아린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고 법인데 이 법에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삶을 보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천이 있는 거죠. 이게 햇빛을 가리는 천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천을 수건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술에 예, 휘장 헌자입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긴 그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는 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휘장헌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덕부자죠. 언덕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이제 왕이 가마를 타고 백성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궁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일반 백성들이 농과 밭을 일고 살고 그다음에 강도 있고 산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산의 언덕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궁궐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밖은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나타난다고 그러죠. 나타날 헌자. 그래서 이게 나타날 헌자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이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논밭을 일구고 거기에 산도 있어서 언덕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언덕이 보인다. 그래서 나타날 헌자입니다.
자, 그래요. 이게 마음심자죠. 마음심.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법헌자죠. 법헌. 그래요. 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 임금이 가마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헤아려서 법을 만드는 건데, 그 법을 만드는 법이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마음이 영리한 거예요. 영리하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정말 영리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군이죠, 성군. 훌륭한 임금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총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명할 헌자입니다, 이게. 총명할 헌자예요. 그렇죠. 이 마음은 임금이 직접 백성을 눈으로 보고 어, 법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은 총명한 거죠. 그래서 총명할 헌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비슷한 한자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한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똑같은 게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를 좀 분석을 하면 이게 뭐냐면 해할 해자입니다. 해할 해자예요. 이건 오급에 있는데요. 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이득을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이득을 저지하거나, 어떤 사람의 이득을 나지 않게 하거나, 남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을 해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해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보면은요, 여기 좀 살펴보면, 요거는 지금 아까 말하는 것은 간머리라고 그랬죠. 간머리. 간머리는 또는 지붕 모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여기서는 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임금 주자가 아니에요. 이자입니다. 이자.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정확하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임금 주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이게 임금 주자잖아요. 이게 7급에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달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쁠 봉자예요. 예쁠 봉자입니다. 예쁠 봉. 그럼 예쁘다라는 이걸 뭔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가 얼굴하고 몸하고 다리가 전부가 이쁘다는 겁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잘생기고 다리도 예쁘게 잘생기고 그래서 그걸 딱 꿰뚫은 게 예쁠 봉자예요. 예.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이자가 무슨 아까 법원자하고 뭐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전혀 달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입구자죠. 입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 집에 여기 이제 지붕 간머리는 집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에 이게 한옥 집에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집에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예쁜 아가씨. 그러니까 이 한자는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집에 예쁜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총각들이 그 예쁜 아가씨를 총각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예쁜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총각은 한 명이에요? 총각은 많죠. 남자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많아가지고 막 서로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예쁠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면 좋아하는 사람이 적고 예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잖아요. 비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입구는 누구 입이냐면 남자 입이에요. 남자들의 입. 남자들 입이에요. 그래서 이쁜 아가씨를 두고 야 내가 좋아하니까 너 양보해. 아니야 내가 좋아하니까 네가 양보해. 그렇게 처음으로 막 입으로 싸우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이죠. 치고받고 양보 안 해.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치고 상처나고 피가 나고 막 그리고 어디가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한 거야, 안 해요?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집에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두고 남자들이 말다툼하다가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할 해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물원 살아있다 해서 보면은 그 암컷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수컷이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런데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엄청나게 싸우죠. 그때 막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서도 승자가 딱 차지하게 되고 패자는 그 무리에서 멀리 도망가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해야 할 여자는 바로 남자가 서로 예쁜 아가씨를 두고 서로 좋아해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야 할 여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해야 할 여자에 들어가는 한자를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수레차입니다. 수레차. 그 다음에 이거는 해야 할 해자죠. 해야 할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동차가 이제 그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를 입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게 많죠. 우리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거요. 교통사고라고 하죠. 교통사고. 그래요. 교통사고 나면은 차길이니까 수레가 이제 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죠. 누가 잘못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법 누가 속도를 냈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와서 그 차를 수리하고 또 사람 다친 사람을 또 병원에서 입원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스릴 할자예요. 다스릴 할자입니다. 다스릴 할자 이게 1급에 있는데요. 다스리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어떤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어, 정상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냥 크게 뭐 얘기하면은 국가나 사회단체나 뭐 가정이나 그걸 관리 통제하는 것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어지러운 일, 지금 이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죠.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거를 누가 잘잘못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와서 수리하고 뭐 병원비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상화되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그 다스리다가 하는 게 그래서 다스릴 할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또 해야 할 해자죠. 해야 할 해. 예, 그다음에 이거는 칼도자입니다. 칼도. 그래서 칼로 남에게 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그 싸우다가 칼로 이렇게 남을 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로 베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칼로 베서 손해를 입히게 했다. 그래서 벨잖아요. 그러니까 벨 할자입니다. 네, 3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 다음에 요거는 해야 할 해자죠. 해야 할 해.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어떻게 해서 해를 입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막 싸우다가 그 손가락에 손톱이 길어가지고 긁은 거예요, 상대를. 그래갖고 손톱 자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긁을 할자예요.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눈목자예요. 눈목.
그 다음에 이거는 해할 해자죠. 해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해를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먹으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눈을 친 거죠. 그러면 눈이 붓거나 막 안 보이거나 뭐 이렇게 실명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에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 이 한쪽 눈만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애꾸눈이라고 하잖아요. 애꾸눈, 애꾸눈 할자예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해알 해자입니다. 해알 해. 그 다음에 이거는 골곡자예요. 골곡. 골이라는 말은 뭐냐면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골짜기. 골짜기.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골짜기죠. 골짜기 이게 양쪽에 산이 있고 이게 골이 파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골짜기가 이제 그 장마가 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들이 막 여기저기 골짜기들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니까 물량이 이제 점점점 골짜기가 이제 점점점 끄트머리 부분은 골짜기가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골짜기들이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갔다가 이제 여기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골짜기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골짜기가 훤히 뚫린 평지가 나오죠. 그럼 골짜기끼리 이렇게 많은 물을 이제 모여가지고 한 곳에 이제 여기 환하게 이제 이렇게 트인 부분이 있어요. 골짜기 끄트머리 부분. 그렇죠? 그 트인 부분에 사람들이 살죠. 냇물도 흐르고 평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트이는 부분에 맨 골짜기 끄트머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분이 아니고 끄트머리 부분.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물이 흐르고 이 골짜기에서도 흐르고 저 골짜기에서도 흘러가지고 모아졌던 게 어마어마한 양이 이 밑에 트에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잠겨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해야 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골짜기의 맨 끄트머리 부분 그런 데를 뭐라고 그래요? 맨 끄트머리 부분이니까 환하게 전망이 보이는 곳이죠.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뚫릴 골짜기 활자예요. 그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물들이 거기 이제 끄트머리에서 막 이렇게 이제 환히 튀는 부분에 이제 거기에 물들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물이 잠겨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안해자고 골곡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가 뚫릴 골짜기 할자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